이번 영상은 재테크에 관련된 겁니다. 저보고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련된 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테크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분야인데, 제가 요새 이런 거는 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 또는 수업 시간 전후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통 보잖아요. 휴대폰을 볼 때 주식 투자를 하는 또는 주식 현황, 시황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강의실에 100명이 있으면 뭐 7명에서 최대 한 18명, 19명, 2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수강생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약 20명까지는 주식과 그 다음에 요새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에 관련된 현황을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의 대학생들이 이른바 주식과 비트코인의 확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우리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죠.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트코인을 했는데 다 날렸다. 왜 날렸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작정 투자한 거죠.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잘 되죠. 다 잘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시장이 왜 있겠어요? 없죠. 누군가 하나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못 버는 완벽한 비대칭 시장이죠. 그리고 정보를 안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결과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작가님들과 또 유튜버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분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거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뭐 일단 학생들만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주식 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할 확률은 0이에요. 0. 저 확실하게 0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이런 책은 봐요. 뭐 주식이나 증권 투자에 대한 책은 제가 안 보고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저 그래프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경제 개념, 뭐 주식에 관련된 용어, 경제 상식 용어, 이런 개념이나 뭐 그래프, 표를 보는 방법, 이런 쪽의 책은 제가 많이 보는 사람인데, 뭐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좌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쪽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 원체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을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배당 수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펀드 상품도 이때 일종의 뭐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금융 상품이고 파생 상품까지 포함하면 뭐 펀드에 뭐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영어 약자로 이렇게 굉장히 은행 창구에서 좀 이렇게 권유를 할 만한 것들, 뭐 ELS든 뭐 IRP든 뭐 등등 많잖아요. 제가 영어 약자를 풀어서 찾아본 적도 거의 없는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이 퇴직 상품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예적금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금융 상품,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연금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 한 계열이 있고, 방금 얘기했던 주식과 가상화폐와 같은 이제 투자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가 대략으로 해서 4개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금, 그 다음에 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금이나 은이라는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와 보관을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오늘 사서 당장 내일 팔 거는 금이나 은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이런 경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자신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나 그냥 단기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좀 부적합한 상품에 속해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외국 돈으로 바꿔놓는 것, 흔히 말하는 뭐 달러라든가 엔화로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내가 뭐 오늘 바꿔서 오늘 환전해서 내일 바꿀 거야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품인 거고, 투자 방법인 거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환율의 변동의 급등과 급락에 따라서 큰 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그 실질 외국의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통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명동이라든가 이태원 같은 환전소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뭐 이걸 유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외국 화폐 같은 경우는 금과 은처럼 보관성이 좀 중요한 상품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보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 그러면 뭐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굳이 투자 상품이라 그러면 골동품 이거 좀 워낙 여기에 또 애호가들이 많으세요. 뭐 나는 뭐 조선시대 백자다, 고려 청자다, 뭐 온갖 얘기들이 여기서 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골동품 시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골동품의 하나가 이제 또 여기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클래식카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 올드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취미 더하기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골동품 시장이 상당히 큰 영역이고,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컬렉터, 수집가라고 얘기하죠. 컬렉터가 또 숨겨진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뭐 특정한 기계, 뭐 음향, 사진, 뭐 이런 것들 컬렉터 분들이 계시고, 골동품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동양난이나 할 때 난이요, 식물, 그 다음에 수석, 돌, 이거에 대한 또 그 컬렉터 분들이 또 엄청난 그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분들한테 갑자기 또 미술 작품, 뭐 이렇게 뭐 유화, 수채화, 뭐 판화, 뭐 등등의 우리가 그 미술관에 걸려 있는 작품으로 뭐 아트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단 뭘 내가 작품을 좀 볼 줄을 알아야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뭐 200만 원에 내가 뭐 내놓겠다 이렇게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그 물건의 경매, 자,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경매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고가예요. 뭐 내가 이거를 사서,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물건 경매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줄 서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보여주면, 자, 이거를 더 높은 가격에 사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셀러와 리셀러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물건 경매하고 이게 한 영역으로 저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어떤 그 재테크의 수단과 방법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10대도 요새 뭐 일부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원생, 뭐 온갖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다음 90세까지요. 90대까지가 다 몰려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죠. 그 부동산 투자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죠.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일 테니까 부동성이죠. 움직이질 않아요. 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성격 덕분에, 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성격 때문에 현금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항상 얘기하는 거, 나는 뭐 땅이 이렇게 어디 있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해요. 유리한 건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현금화를 할 것이고 어떻게 유동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을 뿐더러,
너무나 훌륭하신 그 부동산 성공하신 분들과 실패하신 분들, 진짜 모든 것을 다 영혼을 팔아서 넣으신 분들까지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근 10분 남짓한 영상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부동산도 자 땅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나는 오피스텔로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자 빌라와 개인주택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상가, 근데 이제 큰 아파트 내 단지 상가냐 이제 밖에 있는 상가냐,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잘 유지 관리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그걸로 주수익을 얻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기 영역이 있어요. 나는 요 분야는 내가 좀 안다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부동산의 그 종목을 다 알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고요. 나는 아파트의 어떤 전세, 나는 오피스텔 매매, 나는 뭐 상가인데 상가의 어느 지역의 상가, 어느 유형의 상가, 뭐 식당이 몰려있는 유형의 상가, 나는 사무실의 상가, 뭐 이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게 뭐 대출을 받든 갚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목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큰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워너비로 가지고 싶고 하는 이런 데는 부동성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요. 좋아요. 부동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부동성 덕분에 내가 산다가 돼요. 그런 경우는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저기 너무 살고 싶고 너무 저기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건 부동성이 있는 부동성. 아, 여기 덕분에 나는 뭐 한평생을 정말 편하게 산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부동성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처분을 하고 싶은데 처분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건 부동성 때문에 이제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저한테 그냥 재테크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충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뭐 하나하나씩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제 얘기가 정답도 아니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뭐 저 사람은 뭐 모르면서 얘기하네, 알면서 얘기하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과, 저는 모르는데 상대방, 저하고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각각의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로, 진짜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가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영상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